지금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형 PCM이 달려 있어서 이 어라운드 뷰 이런 게 상당히 잘 나와요. 화질도 좋은 편이고, 이거만 믿고 이렇게 주차 같은 걸 좀 할 수 있어요. 가끔 좀 못 믿어온 어라운드 뷰도 있는데 이건 화질이 좋아서 우선 보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차 폭이 넓다 보니까 평소 주행 때는 괜찮은데 주차하거나 이렇게 좁은 골목길 갈 때 엄청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어라운드 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그나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승차감이 이 포르쉐라고 해서 딱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요, 단단한 느낌. 그렇다고 승차감이 뭐 이렇게 신경질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지금 이런 요철 구간 지날 때도 그냥 부드러워요, 승차감 자체가. 보통 비교를 하시면 S클래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가격대를 빼고는 사실 크게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파나메라를 구입하시는 연령대가 저희 모임도 그렇고 보면은 30, 40대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20대들도 좀 있고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진 차를 사고 싶은데 S클래스는 약간 좀 뭔가 아빠차를 갖고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얻어탄 느낌이 강해서 S클래스를 사긴 좀 그렇고, 4도어는 필요하고, 그렇다고 뭐 CLS나 A7은 약간 좀 이전에 타보신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CLS하고 A7 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경우에 파나메라로 좀 많이 오시는데 S클래스하고는 좀 비교 차종은 아닌 것 같아요. 운전하는 느낌도 너무 다르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게 약간 엔진 느낌이 이렇게 빠르게 달릴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중속, 이렇게 약간 슬슬 달릴 때 가끔 이렇게 가속할 때 지금 상황이죠. 이렇게 살살 가속할 때 느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세숫대야, 쇠로 된 세숫대야에다가 쇠구슬 굴리는 느낌? 그 느낌 아시나요? 그거 뭐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가속되는데 그냥 좋아요. 얼마나 더 줘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주행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파나메라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하고 디자인 보고 사는 거지, 뭐 이걸 뭐 우리가 서킷 가갖고 레이싱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런 거 보시면 좋아요. 그 한상기님 유튜브를 보시면 주행 느낌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서 이렇게 달릴 때는 미션 반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변속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데, 완전 저속일 때, 그러니까는 그 저속이라는 게 차 막힐 때, 그러니까 주차장 램프 같은 거 올라갈 때, 주차장에서 서행할 때 느낌이 있어요. 그 미션이 반클러치 쓰는 느낌인데 약간 털털털털 그래요. 미션 충격도 좀 느껴지고요, 털털털털. 그런데 그게 한 속도가 한 10km만 넘어가면 그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저속일 때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차가 좀 고장난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관절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것도 좀 나고, 아주 저속일 때. 그거 빼고는 차 폭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골목길 다니기도 약간 힘들고요. 차고는 아주 낮은 편이 아니어서 어디 타고 못 다니겠다, 주차장 못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고민들 하시는 게 에어서스를 넣느냐 마느냐인데, 승차감 때문에 에어서스를 넣는 거는 굳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좀 잘못 알고들 계신 게, 순정 서스가 파슴이에요. 홈페이지에 있는 건 에어서스, 파슴 플러스 에어서스예요. 에어서스가 추가되는 비용인 거고, 그러니까는 옵션을 선택 안 해도 기본적으로 파슴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2단계인데 지금 엄청 딱딱해요. 승차감 차이가 확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시내 다닐 때 가끔 그냥 이 2단은 사실 쓸 필요 없어. 이거는 뭐 진짜 와인딩하고 놀 때나 쓰면 될 것 같고, 가끔 이렇게 1단을 놓고 다닐 때가 있어요. 서스를 너무 출렁거리는 것 같아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가 많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몸이 좀 쏠리는 것 같아서 그럴 때 가끔 저는 1단 놓고 그냥
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끄고 다니면 엄청 부드러워요, 승차감. 근데 에어서스를 넣으면 장점이 차고 조절이 되니까 뭐 길 안 좋은 데 가거나 주차장 좀 단 높은 데 가거나 이러면은 차고를 높일 수가 있어서 엄청 좋죠.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차고를 더 낮춰주니까 안정감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승차감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고속으로 갈 때 차체를 낮춰주니까 안정감이 더 들 테니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비포장길을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쇼바를 높여주면 한참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큰 장점이죠. 근데 승차감 때문에 에어 쇼바를 선택하는 건 좀 비추고요. 차고를 높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전에도 포르쉐를 몇 번 출고해서 해봤어서 뺀 것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거 차를 뽑을 때 원래 계획은 이 차보다 옵션이 한 3천만 원 더 붙어 있었어요. 이거 막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차를 카니발을 너무 오래 타셔서 그 옵션 값 빼서 아버지 차를 사드렸어요. 뭐 그 옵션 빼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뭐 잘했다 생각이 더 들지 후회한 적은 없고, 크로노 같은 경우에는 타고 다닐 때 사실 쓸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911이나 박스터면은 사실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카이엔하고 파나메라는 저는 뭐 개인 취향이에요. 뭐 돈 많으신 분은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굳이 정말 필요가 없어서 뺐는데,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자꾸 해요. 제 차를 보시는 분들이 왜 뺐냐고 난리를 자꾸 쳐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하는 걸 듣기 싫으신 분들은 꼭 넣으세요. 추천드릴 만한 옵션 하나가 이 카본 핸들. 저는 지금 못 넣어서 너무 아쉬운데, 카본 핸들이 이게 7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엄청 싼 거예요. 다른 차들 이거 카본 핸들 하려고 하면은 엄청 비싸요. 한 100 얼마 하고, 페라리 이런 건 뭐 그냥 돈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70만 원에 넣을 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거죠. 이 주행감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리뷰가 많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몇 개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옵션 중에 공짜 옵션인데, 이 옵션이 있고 이게 없는 옵션이 있어요. 선택을 안 하면 이게 그냥 요 들어간 채로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평소 때 이렇게 하고 다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를 이렇게 꺼내 놓을 일은 아예 없어요. 수납 공간이 워낙 없어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요 안에 틈이 있어서 여기에 오염 물질이 끼면 얘를 닦을 수가 없어요.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틈이 있거든요. 얘가 여기를 닦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는 다시 하면 이거 옵션을 안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걔는 그냥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깔끔하게 좀 닦을 수가 있는데, 얘는 우선 그게 안 되고요. 핸들에 요걸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열선이 여기에 있어요. 열선 스위치가 여기 안에, 요 아래에 있어서 요걸 누르면 열선이 켜지고 꺼지고 해요. 파나메라, 그러니까 포르쉐 요즘 신형 차량들은 전부 다 오토 홀드가 있어요.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꼭 밟아주면은 여기 홀드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악셀을 밟으면 그냥 풀리고요. 요거 이제 다이아몬드 키인데, 요거를 저는 지금 오토 스탑 요거 있죠, 요거에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얘를 누르면은, 요걸 버튼을 누르면 스탑앤고가 꺼지는데, 이 설정을 어디서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 있죠, 설정 누르고 여기 차량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꽤 많이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잠금 설정, 문을 닫힐 때 뭐 미러가 열리니 닫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고, 요 핸들 버튼 다이아몬드, 요거를 저는 지금 이렇게 스탑앤고를 끄고 키는 걸로 해놨는데, 이런 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기능 없음, 방송 다음 트랙 뭐 이런 걸로 여기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석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이 옆자리를, 조수석을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승객석 위치 해서 여기서 버튼 누르고 조절하면 옆자리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차 구입해 보신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다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플레이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티맵도 되고, 카카오 내비도 되고, 멜론도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돼요. 멜론으로 노래 틀어줘,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있죠, 마이크 말하는 거,
얘를 누르고 말하면은 CD하고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 설정도 있는데, 이 차량 설정 들어가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타이어는 이제 자기가 껴져 있는 타이어로 선택을 해 두시고, 보통 이 계속 그 공기압 그 체크가 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걸 끄고 요걸로 켜 있으면 바로 떠요. 이렇게 공기압 요 점검하라고 이게 바로 떠요. 이 하중에 대한 요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전체 하중 말고 승차감을 위한 목표 압력 설정으로 하면은 그 공기압 경보가 꺼져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보니까 얘는 그냥 평소 때 쓰는 거고, 얘는 서킷 주행하거나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크로노를 뺐잖아요. 크로노를 빼면 이렇게 여기에 시계가 빠지고 그냥 스피커 구멍으로 바뀌고요. 이 핸들에 요 다이얼이 빠져요. 요 다이얼이 빠지고, 대신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스포츠 모드고, 요건 인디비주얼 모드도 설정을 할 수 있죠. 차량에 가서 인디비주얼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여기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에어서스가 있으면 여기서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셰시를 나는 노말 말고 스포츠 플러스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땐 스포츠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를 했을 땐 내가 원하는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스포츠 크로노가 빠지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한번 고민해서 옵션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이렇게 켜고 나면 이제 이 송풍구 이런 데 이제 아무래도 습기가 차잖아요. 그럼 내릴 때 지금 시동을 껐잖아요. 끄고 나서 내리면서 요 오토 레스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 히터를, 이 송풍구를 말려주려고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겨울철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이나 이럴 때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서 이 송풍구를 말려주고 싶으시면 내릴 때 이 버튼을 눌러놓고 내리시면은 이 엔진 열로 송풍구를 말려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자동으로 꺼져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송풍구. 차를 타시면 시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동을 거시고 위자를 이렇게 조절하시고 세트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숫자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띵동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 2번은 또 다른 자세로 조절을 해놓고 세트하고 2번 누르면 2번에 저장이 되겠죠. 지금 2번 누르면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2번이고 1번을 누르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1번 자세로 변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키는 뭐냐, 이 키는 키가 보통 보조 키까지 2개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키에 세트 키를 저장하면은 시트 포지션도 바뀌고요. 이 히터도 이걸 26도로 저장을 해놓고 세트하고 키를 눌러 놓으면은 다음번에 이 키를 들고 탈 때마다 26도로 자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원하는 상태로 차를 다 세팅해 놓고 세트하고 키를 눌러 놓으면은 탈 때마다 이걸 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얘가 26도 될 때까지 이 공조기를 돌리는 거예요. 저도 동호회분이 알려주셨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가 브레이크가 카본이에요. 브레이크 이게 이거 이런 데다 돈을 쓴 게 참 신기하네요. 이 파나메라가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썬팅에 기스가 나요. 비내림이라고 하는데, 이전 모델도 그렇고 지금 모델도 그런데 저도 약간 생겼는데 지금은 작업을 해서 더 이상 생기진 않아요. 요 틈으로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 들어가는 이유가 이 외부로 이렇게 평소 때 뭐 비도 오고 먼지도 쌓이면 여기에 이제 요 안에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틈새 안에 지금 약간 먼지 가루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창문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요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요 안에 마감이 고무로 돼 있어요. 그냥 고무로 돼 있다 보니까는 창문을 다시 올리면은 유리하고 고무 사이에 껴있는 모래들이 그냥 기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이제 지금 펠티지 작업을 해서 더 이상 그 기스가 나진 않는데,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신경 써서, 이게 근데 작업해 주는 데가 없어서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동호회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기 파나메라 매니아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정보를 좀 보고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인이 타기에 꽤 넓은 넓이에요. 한번 앉아볼게요. 요 앞좌석은 제가 평소 때 운전하는 자세로 했을 때 지금 포지션이고요. 이렇게 주먹 한 개가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은 좁은데 앞뒤 길이가 길어서 뭐 이렇게 좁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가요. 여기 발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서. 제가 키가 178인데 크게 좁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키가 막 이렇게 180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썬루프를 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썬루프가 있을 경우에 높이가 한 요 정도, 거의 한 5cm 정도 낮아져요. 위에 기계가 들어가야 돼서. 근데 저는 뭐 썬루프를 안 좋아해서 뺐는데, 키가 아주 크신 분들은, 이렇게 머리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썬루프를 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절도 요 뒷자리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서킷을 가실 분은 없는데, 혹시 서킷에 가서 뭐 키가 크신데 헬멧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썬루프 무조건 빼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서 썬루프가 있으면 여기 더 이렇게 낮아져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썬루프가 싫어서 뺀 거라서 이건 뭐 그냥 각자 취향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는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 송풍구도 다 있고요. 이렇게 밑에도 송풍구가 있고, 좌석 포지션이 뭐 이렇게 리뷰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버킷 스타일의 뒷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송풍구를 열면 같이 열리는데 이건 괜히 나중에 고장만 날 것 같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거잭이 뒷자리에도 있어요. 요거는 컵홀더. 뒷자리에서도 요 공조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난방기나 뭐 이런 게 다 되고, 요게 팁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로 영상은 못 봐요. 요거는 그냥 요 공조 시스템 요 화면이에요. 블라인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도 여기 있고요. 요것도 기본으로 그냥 달려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러기드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 천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닫아 놓을 수도 있어요, 빼서. 그러면 짐이 많을 때는 이렇게 그냥 열어놔도 되겠죠. 그리고 얘를 또 통째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서 빼서 트렁크에 놓고 위자 접으면은 짐을 엄청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옵션을 안 하신 분은 요게 하드 타입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실으려면 아예 걔를 빼놓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면 저는 이 러기드 옵션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짜예요. 공짜 옵션. 요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기드 옵션을 하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 갖고 쓰는 건데, 그냥 요거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뒷자리는 그냥 좀 일반 세단 뒷자리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전 박스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스터에 뒷자리가 없기 때문에 짐을 못 놔요. 그런 분들은 911을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911에 뒷자리에 사람은 못 타요. 근데 애들도 태워야 돼. 포르쉐는 갖고 싶고, 그러면은 요 파나메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놓은 옵션은 다 좋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카페에다가 이 옵션 어떻냐고 물어보면 넌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죠. 그러면 다 넣어야 돼요, 그 옵션을. 이건 뭐 개인 취향인데 그 옵션 값으로 차를 한 대 더 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뭐 그 옵션을 넣고도 차도 사도 되는 분들은 뭐 그냥 다 그냥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기본으로 달려있는 보스 오디오가 소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막귀인데, 막귀라서 괜찮은 건지, 원래 포르쉐에서 보스도 옵션이에요. 근데 파나메라가 나올 때 요번에 옵션들을 꽤 많이 넣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메스트 안에도 들을만 하니까. 근데 또 음악 듣는 것도 개인 취향이라서 그것도 그냥 알아서, 옵션은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이 뒷자리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각도로 조절이 돼요. 근데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저는 이거 옵션 뺄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는데, 지금 뒷자리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난 뒷자리 승차감도 괜찮은데, 어떻게 편해야 이게 편한 걸까요? S클래스처럼 편해야 되나? 저는 그냥 편해요. 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더 편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전 옛날에 그 집 랭글러를 오래 탔는데 그것도 편했어요. 그냥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뒷자리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탄탄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앞자리처럼 시트가 낮진 않아요, 뒷자리가. 근데 뒷자리는 오히려 높아서 나은 것 같아요. 앞자리처럼 너무 파묻혀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썬루프가 없으면 위에가 이렇게 높아져요. 지금 제 뒷자리 제가 앉아있는데 주먹 2개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개방감이냐 실제 넓어지는 거냐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 빼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 뺐나? 국내에? 아마 파노라마 썬루프 빼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좋은데 뒤에 승차감? 저는 뒤에 탈 일이 사실 없어서 뭐 내 차가 최고지 뭐. 그죠? 이게 시승기들 보면 저런 게 있잖아요. 이 하루 타는 거랑 소유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하루 막 이렇게 조지고 달리면서 시승하는 거랑 이걸 소유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차를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이 높이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놓고 저장이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높이. 이게 처음에는 끝까지 올라가서 잘못하면 저런데 주차장 같은 데서 천정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높이를 어느 정도 설정을 좀 이렇게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옵션에 안 들어있는데 트렁크 이렇게 발로 그 제스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옵션을 넣으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 얘가 열려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왜 안 돼? 하고 이렇게 한번 더 하면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세차를 하시다가 이렇게 물 뿌리려고 막 이렇게 물 뿌리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발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냥 열려버렸어요, 얘가. 트렁크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구는 주유할 땐 시동을 항상 꺼야죠. 시동 끄고 얘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눌러주면 열려야 되는데, 이거 봐, 잘 안 열리잖아. 이게 지금 리콜 대상이에요. 요게 지금 이 주유구 플랩이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요거는 리콜 받으시고요. 저도 잘 안 되네요. 이 고급유 넣냐 일반유 넣냐 얘기가 있는데, 여기 써 있어요. 98론. 그냥 고급유 넣으세요. 얘는 고급유 세팅이라서 고급유 넣어야 돼요. 이걸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고급유를 넣으세요. 만약에 주변에 고급유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를 사면 되겠죠. 어차피 국내에 디젤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요. 이 워셔액은 요 조수석 쪽 앞에 있어요. 이렇게 워셔액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워셔액 표시가 있어요. 요거를 찾아서 열고 넣으시면 됩니다. 뭐야? 귀뚜라미가 들어있어. 그 외의 거는 사실 뭐 건드릴 게 없죠. 딴 건 건들지 마시고 가끔 엔진룸도 열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나뭇가지 저런 것들, 낙엽들 이런 거 들어가 있나 한 번씩, 이런 거 낙엽들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도 해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차를 좀 겁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아마 차 사고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뚜껑을 닫으실 때는 쿵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닫고 요 엠블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파나메라는 이 앞에를 열 일이 별로 없는데 911이나 박스턴 트렁크잖아요, 앞에가. 또 닫으실 때 이렇게 여기 쪽을 누르면 여기 먼지도 안 묻고 지문도 안 남고 좋습니다. 또 신경 써야 될 만한 부분이 요 B필러 부분. 요 B필러가 저는 지금 PPF를 했는데 요 B필러가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걸레질을 하면 기스가 잘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PPF를 좀 미리 해 두시든가 청소할 때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소프트 크루징을 안 넣었어요.
이게 한번 빼기 시작하니까 다 빼고 싶어서 결국은 뺐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잘 안 닫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세게 하면 닫히거든요. 근데 얘를 한 요 정도로 하면 이렇게 튕겨내버려요. 근데 이게 조수석은 더 심해요. 잘 안 열으니까. 머플러는 이 스포츠 배기를 안 해도 가변 배기예요. 근데 스포츠 배기를 넣으면은 뒤에가 이제 듀얼 파이프로 바뀌고 틴반도 바꿀 수도 있고요. 버튼이 따로 생겨서 그 스포츠 배기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내고 싶은데 스포츠 모드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럼 스포츠 그 배기를 이렇게 열어주고 뭐 꺼주고 이런 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옵션을 안 넣을 경우에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일 때 그 소리 크기가 달라요. 이게 그냥 엔진 그 RPM이 올라가서 소리가 커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안쪽에 풀립이 있어요. 그래서 저 스포츠 모드 할 때랑 안 할 때랑 이게 풀립이 열리고 닫히고 해요. 시동 끄고 켜고 끄고 할 때.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계식 주차장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시동을 끄고 차를 잠그면은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져서 기계식 주차 올리면 막 위용위용 하고 소리 그 경보기 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는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요 잠금 버튼 있잖아요. 요걸 2초 내에 2번 눌러주면은 그게 꺼진대요. 이렇게 하면 요게 꺼진대요. 그럼 요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시다 보면은 그 좁은 골목길 들어가기 전이나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이 어라운드 뷰를 좀 이렇게 봤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킹 모양의 카메라 모양이랑 여기 파킹 오프도 있어요. P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바로 활성화가 돼요. 요거하고 반대로 골목길을 가는데 너무 막 삥삥삥삥 거리고 막 시끄러워요. 그럴 때는 요 밑에 오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 버튼을 눌러주면 센서가 꺼져요. 요거는 운전할 때 저도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퍼를 이렇게 열고 싶을 때 그때는 시동을 끄고 와이퍼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지금 그럼 이렇게 멈췄죠. 이 상태에서 와이퍼를 교체하거나 위로 이렇게 당겨서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동을 끄자마자 눌러야지 얘가 이렇게 되고요. 끄고 한참 있다가는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위치하고 싶으시면은 키운 상태에서 다시 와이퍼를 작동해 주시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가장 좋은 설명서는 차를 살 때 받으신 그 매뉴얼 있잖아요. 거기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요. 매뉴얼을 못 찾겠다 그럼 여기 사용 설명서 있어요.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이건 한번 여기 보시면 막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